네, 저희가 이제 라스베가스 잘 다녀왔어요. 잘 다녀왔고, 이제 오늘이 사실, 저희가 원래 지금 네 번에 나누어서 이 트레이닝을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고 또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지금 준비한 자료 좀 먼저 쉐어해 드릴게요. 화면 보이시죠? 네, 네. 그래요. 제목이 Set of Financial Goal입니다.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Four Steps to Financial Strength라는 내용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otect Your Income and Family라는 내용도 들으셨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에셋을 어큐뮬레이트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지, 이렇게 저희가 직접 회사에서 교육해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요 골셋업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요걸 듣고 나서 이제 개별적으로 내가 재정 점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줌이나 따로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을 해가지고 그거는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요 내용을 주제로 저희가 할 거고, 혹시 그 미환 님도 오늘 들어오신다고 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카톡 한 번 더 넣었어요. 아, 지금. 예, 예. 네. 그럼 우선은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파이낸셜 골을 셋업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숄텀 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롱텀 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될까요? 따로 해야 될까요? 같이요? 그쵸, 그쵸. 너무 쉬운 질문이죠. 저희가,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숄텀볼을 보면은 그냥 저희가 일상적으로 뭔가 목돈이 좀 필요할 때 살아가면서 뭐 저희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집을 살 때 필요한 다운 페이먼을 마련한다든지 혹은 내가 스몰 비즈니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창업하기 필요한 돈들 혹은 뭐 여행을 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다양한 이유로 저희가 이제 몇 년 안에 적어도 5년 안에 정도의 목표를 놓고 재정을 이제 목표를 설정해서 그 기간에 맞추어서 필요한 돈을 모아야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가 이제 숄텀골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롱텀골.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플랜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포커스하고 있는 이제 은퇴 플랜, 그리고 상속 플랜,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학자금을 준비하는 부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몰기지 같은 부분은 사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늘 페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롱텀 플랜이라고 넣지는 않겠어요. 근데 그래도 여기다 제가 같이 리스트를 올려놨고요. 우선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롱텀과 숏텀 골이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골이 다 셋업이 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셋업이 되어 있다면 이 시간에 안 들어와 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지금 가장 포커스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리타이먼트 플랜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오늘은 리타이먼트 플랜에 대한 내용을 좀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제가 항상 여쭤보는 분한테만 여쭤봐서 오늘은 좀 다른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제키라는 분이 한 번도 얼굴을 제가 안 뵈서 질문하면 좀 당황하시겠죠? 일하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일할 그래요? 수도 일하고 있어요. 계세요, 네. 지금? 아, 바쁠 그러시면 안 수도 있어요.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우선은 주연님한테 제가 질문을 할게요. 네. 제가 너무 홍 집사님한테 질문을 드려서. 홍 지사님 열심히 하시니까 홍 지사님이 대답해 주세요. 저는 맨날 대답도 못하고. 여기 질문이 나와 있는데 이 질문을 직접 적으시고 그 지금 메모하신 데다가 적으시고요. 그 옆에다가 한번 답을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네. 번째 질문은 언제 리타이어를 할 거냐. 가장 이게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돼야 되겠죠. 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70에 은퇴를 하고 싶은데, 잠시만요. 한 분 더 들어오셨네요. 네.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언제 은퇴를 원하는지를 물어보는데요. 부부가 있어도 생각하는 게 다르실 수 있어요. 네. 와이프는 빨리 은퇴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고, 남편은 좀 더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두 분의 나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남편이 나이가 훨씬 많을 수도 있는 거고, 아내가 좀 나이가 젊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은퇴 시기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메인으로 인컴을 만들고 계시는 분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주부들 같은 경우는 남편분이 은퇴할 때 같이 은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집사님 또 제가 여쭤보는데 집사님 같은 경우는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니까 두 분이 비슷한 시기에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래서 요즘 한창 계속 그냥 리타이어니까 남편은 65, 남편분은 65고요. 네. 음, 그 다음에 저는 한 70? 그러면 혼자서 5년을 더 일하신다는, 그 너무 남편은 먼저 착하세요. 너무 은퇴하고, 착하세요. 응, 응, 네. 응.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 비즈니스를 5년 더 하신다는 건가요? 남편분이 먼저 리타이어하시고. 아, 아니요. 이제, 접고, 남편 65세 때 리타이어 할 때 접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그냥, 그때가 되면 제가 아직 65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저하고 5살 차이가 나는데, 네네. 아, 그래서 이제 저는 5년 더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드라이 클리너는 안 할 게 확실하니까, 그냥 뭐, 어디 이제, 뭐, 여튼 그거 플랜은 이제 좀 생각 중이에요. 뭘 해야 아, 될지. 아직 어, 생각 중이시죠? 그죠? 아직,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70, 근데 65라고선 쳐도 거의 뭐 10년은 더 해야 되겠죠. 네. 음, 그래서 7, 사실 8년 더. 건강하면 사실 일을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힘들지 음, 않게 일을 하면. 그래서 은퇴를 했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파타임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게 물론 그렇죠. 돈이 더 필요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너무 적적하니까 이제 그렇게 음, 그냥 뭐 배우시면서 틈틈이 일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반만 그냥 세마이 리타일, 뭐 세미 리타일이라고도 하는데 반만 음, 리타일 하는 거죠. 그래서 은퇴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또 저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리타이어를 하고 싶다라고 결정을 하는 에이지가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생각할 수 있는 뭔가 피지컬리 내가 일할 수 있는 에이지를 생각해 볼 수도 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흔히 소셜연금을 받는 시기를 리타이어 시기로 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는 가장 빨리 은퇴할 수 있는 나이가 실질적으로 62세부터 소셜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나이대 분들은 66세에서 67세에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은 70세, 그러니까 음,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많은 나이가 70세에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기다렸다가 하실 수 있는. 음. 그래서 그거를 지연 신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써봤어요. 62세에 신청을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의 한 70%? 네. 그리고 66에서 67세가 되면 100%, 그리고 70세가 되면은 매년 67세 이후로는 매년 8%씩 올라가기 때문에 70세가 되면 124%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겠죠. 이제 음, 남편분이 먼저 은퇴하시니까 집사님은 70세에 타시면은 음. 124%를 받으실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걸 노려야죠. 그걸 노려야죠. 그리고 이제 소셜 연금이 저희가 그 연금 말고 또 다른 인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음, 경우에는 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고려하시면 좋겠고, 지금 내가 이제 리타이어먼을 언제 할 건지를 먼저 생각해 본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이 리타이어한 시기에서 언제 정도까지 내가 돈이 필요할까? 만약에 뭐 70세 은퇴를 했다면 내가 뭐 100세까지 필요한지 아니면 90세까지 필요한지 어떤 그런 기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음. 지금 그렇다면 집사님이 우선 답을 해주셨으니까 70세부터 그럼 몇 세까지를 해볼까요? 네요. 한 90, 90? 집사님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건강 관리도 엄청 잘하시네요. 100세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90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적어보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은퇴는 70, 그리고 내가 이 은퇴 자금이 필요한 기간은 90세까지. 그러니까 응, 20년 동안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응, 그러면 당신의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 네 번째 질문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네요. 제가 네 번째로 생각을 했는데, 음, 그렇다면 내가 한 달에는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그걸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전체 금액도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도대체 난 한 달에는 얼마나 필요할까? 이제 그거를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질문을 한번 써보시고 옆에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답을 한번 적어 보시면 일단은 기간적인 것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이제 집사님 혹은 다른 분들께서 나는 한 달에 10,000불이 필요하다라고 만약에 적어볼게요. 아니면 5,000불이 필요하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가 답을 딱 정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쉽게 5,000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내가 5,000불이 필요한데 그럼 나는 이 5,000불을 어디서 만들어낼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보면은 Your retirement income sourc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셜 스큐리티 베네핏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래서 이거는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소셜 시큐리티.gov 그 gov라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마이 베네핏이라는 어떤 어카운트를 오픈해서 내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소셜연금의 에스티메이트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리 62세부터 70세까지 62, 63, 64 이런 식으로 나이별로 옆에 내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소셜연금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에스티메이트 금액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 내가 그동안 낸 세금, 얼만큼 내가 세금 보고를 했는지,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에스티메이트 금액이 안 나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적어도 10년 이상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 기준으로만 크레딧이, 포리 크레딧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안 나와 있으면 거기 이제 안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그래서 몇 년 정도 더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10년 정도 세금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일리노이 기준은 1971불인가 2,000불이 조금 안 되거든요. 평균 값이. 주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네. 그리고 내가 받는 소셜연금이 있고 내가 남편이라면 와이프가 또 받는 소셜연금이 있겠죠. 그래서 뭐 남편이 좀 더 일을 많이 하셨다. 그러면 남편이 받는 거, 그다음에 와이프는 남편의 반 정도. 만약에 그냥 일을 안 하고 계셨던 평범한 주부라면, 네. 그렇게 계산해서, 나 이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5,000불이 필요한데 다 더해보니까 2,000불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행이요. 예, 두 개 합쳐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찾아서 계산해 보시고, 두 번째는 체크 your retirement account. 나는 어떤 종류의 어카운트가 있는지, 현재. 예. 그래서 뭐 401k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세금 절세할 수 있는 또 IRA나 IRA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트래디셔널 IRA라는 게 있고 또 세바 IRA라는 게 있고 심플 IRA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컨트리뷰션 즉 돈을 넣을 수 있는 그 리밋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종류별로 다른 IRA 종류고요. 또 하나는 라스 IRA라는 것도 있고요. 이미 텍스를 낸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그런 IRA가 있고 그다음에 펜션 플랜 이제 펜션은 우리가 그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 펜션 플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 퇴직하고 나서 따박따박 돈이 나오는 거죠. 전 직장에서. 그래서 펜션은 이제 일반 뭐 회사를 다니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간호사분들도 있고 경찰관이나 소방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받고 있는 연금들이 있죠.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어뉴이티. 뭔가 목돈을 넣어서 개런티 인컴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어카운트가 있는지 본인이 그 다음에 또 체크업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다른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이 부동산 뭐 건물이나 혹은 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렌탈 인컴이 있는지 혹은 뭐 주식을 해가지고 뮤추얼 펀드나 스탁 같은 주식을 해서 내가 거기에서 돈을 좀 꺼내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비즈니스 인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트너십으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거에 투자를 해서 투자한 만큼 돈을 받는. 지난번에 저희가 왜 파트너십에 대한 거 잠깐 들어보셨는데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인베스먼트.
뭐 인베스트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저희가 뭐 금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채권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땅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다른 종류의 인베스트만을 통해서 내가 받을 게 있는지 아니면 뭔가 상속, 유산을 받을 게 있는지 그죠? 아니면 그동안 내가 꼬박꼬박 저축했던 어떤 세이빙이 있는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컴 소스를 아는 대로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가 얼만큼 나올 수 있는지. 만약에 내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놔야 저희가 다양하게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보면은 저희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401k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고, IRA는 또 평균적으로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고, 그 내가 만약에 어카운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 어카운트에서 도대체 얼마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를 쭉 적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CD를 넣고 있다. 그럼 CD 레이트이 지금 뭐 4%다. 그러면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리턴은 4%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네. 내가 만약에 IRA를 갖고 있다. 그럼 IRA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뭐 6%다. 그럼 6% 정도 계산해 놓고, 그 다음에 401k, 뭐, 그 다음에 그때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적으로 10%인데 물가를 뺀 나머지라서 6%, 7% 정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카운트 종류 옆에다가 내가 이자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캘큘레이트 하는 게 있거든요. 혹시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컬러풀하게 다이어그램 있고 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캘큘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 여기가 이제 achieve your goal이라는 말이 있어요. achieve your goal이라는 게 여기다가 그냥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주식을 한 달에 뭐 다 다르겠지만 따박따박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달에 뭐 500불씩 하시는 분, 한 달에 300불씩 하시는 분 있거든요. 근데 나는 한 100불만 그죠? 한 달에 100불만 주식에다 투자하고 싶다.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by month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다가 그냥 100불이라고 넣어볼게요. 그리고 현재 내 나이가 50이에요.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70이니까 20년이 남았어요. 그럼 여기다가 accumulate years가 20년.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주식은 한 7% 정도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7%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넣어봤어요.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돈은요.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한 5만 불 정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7% 이자를 받았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IRA를 하고 있어요. IRA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나이에 따라 50이 넘으면은 뭐 8,000불, 50 미만이면 7,000불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8,000불이다. 그러면 8,000불을 전부 다 넣는 분들도 있고 안 넣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IRA를 했을 때 한번 계산을 대략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50이 넘어서 내가 1년에 8,000불씩을 꼬박꼬박 넣고 있었어요. 그럼 이거를 12달로 나누면 666불이에요. 내가 IRA에 넣고 있는 돈이 666불. 그 다음에 아까처럼 20년 정도 앞으로 했다라고 봤을 때 7%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불릴 수 있는 돈이 34만 8,961불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앞으로 요 정도 하면 요 정도 돈을 모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기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식을 통해서도 내가 계산해 볼 수 있고, IRA를 통해서도 계산해 볼 수 있고, 뭐 보험을 통해서도 계산해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각각 내가 지금 돈을 불리고 있는 어카운트에다가 이 이자율을 대입하고, 내가 이 돈을 넣는 기간을 대입해서 대략적인 숫자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숫자를 통해서 내가 은퇴에 가서 얼마나 뽑았을 수 있는지를 또 산출할 수 있어요, 역으로. 그럼 내가 그 돈이 5천 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모르고선 불안하지 않나요? 내가 진짜 이게 돈이 안 만들어지면 어떡하나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다 캘큘레이트를 저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돈을 모으면서. 그리고 특별히 은퇴 준비를 할 때에는 그때 가서는 때 늦게 되면 더 이상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미리 다 이걸 계산해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네.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다시 근데 돌아가서, 네, 그럼 지금 그 retirement goal setup 그 지금 그 방금 보여주셨던 네, 그 툴이 예, 저희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있나요? 어, 지금 아니면 지금 이것도 필요하시면 제가 쓸 수 있게끔 해드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오, 궁금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럼 이제 플리즈. 원래는 에이전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는 한데 내가 너무 응, 이게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맞아요. 제가 쓸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는 있죠. 예. 네, 부탁드립니다. 예. 왜냐면 네. 궁금하잖아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그죠? 궁금해. 네, 맞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어카운트의 타입과 그 다음에 내가 에버리지로 받을 수 있는 리턴을 다 계산해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추리티 타임이라고 이게 뭐냐면 내가 아까 전에 20년을 모을지 10년을 모을지 뭐 이런 기간이 있었잖아요. 이 기간이 있어야지 저희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부터 돈을 꺼냈을 건지. 그쵸. 그 decide withdraw time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잠시만요. 그래서 세 번째는 decide withdraw time. 근데 이제 withdraw time이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IR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븐이 뜨리가 되면은 꼭 꺼내야 되는 그런 룰이 있거든요. 그게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내가 뺏어 쓸 줄 알았더니 봤더니 못 뺏어 쓰는 거예요. IRA에서. 그럼 이제 이게 또 안 맞는 거예요. 저희 플랜이.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정확하게 뺄 수 있는 기간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거를 딱 맞춰놔야 되는 거죠. 그쵸. 그걸 안 하면은 막 돈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머추리티 데이트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위드로 타임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번째가 텍서블이냐, 난 텍서블이냐. 401k에서 자라서 보니까 50만 불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로 충분히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텍스를 내야 된대요. 그럼 이제 50만 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10%만 내도 훨씬 줄어들잖아요. 더 내실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 당시에 인컴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거를 얼만큼 텍스를 떼는지를 그때 가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텍스를 내지 않으면 너무 다행인데 IRA, 401k 이런 거는 전부 다 텍스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계산을 저희가 다 시나리오를 다 돌려봐야 돼요. 예. 그리고 근데요, 네네. 죄송합니다. 아니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 만약에 이제 그 401k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돼서 401k를 이제 타는, 이제 거기서 돈을 이제 일정 정도 계속 규칙적으로 받겠죠? 네. 근데 그러면은 그 지금 텍스를 낼 때, 그, 그러니까 그 받는 돈이 프린서플 플러스 인터레스트에서 그 인터레스트에 대해서만 텍스를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받고 있는 지금 그 프린서플 플러스 텍스 받고 있는 그 어마운트에 대해서 내가 텍스를 내는 거예요? 401k는요, 전혀 텍스를 안 낸 돈이에요. 그래서 음. 전체를 다 내시는 거예요. 근데 어. 전체를 다 내지만 내가 빼는 돈을 조금씩 빼면은 조금 뺀 거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거니까요. 왕창 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아닐 수도 있는데, 물론 급한 일이 생기면 왕창 빼야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전체가 텍서블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지.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돈을 저희가 5천 불이 필요해서 5천 불에 딱 맞춰 놓으면 사실은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멀전시 펀드도 또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이멀전시 펀드가 뭐 한 달 상환비가 될지 세 달 상환비가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저희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은퇴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따박따박 받기는 받잖아요. 근데 문제는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간 일이 뭐 몸이 정말 심하게 아프다든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죠? 그럴 때는 돈이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따박따박 받는 거에서 목돈을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항상 요 이멀전시 돈은 따로 모아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은퇴를 하다 보면은 필수 생활비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정말 꼭 있어야 되는 돈. 뭐 유틸리티나 그다음에 뭐 차를 굴리실지 모르겠지만 차값에 대한 거, 보험료에 대한 거, 뭐 먹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돈들은 무조건 소셜연금이나 다른 연금을 통해서 정말 개런티로 돈을 받고 계셔야지 생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넘어가서 이제 이건 좀 말이 어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이거를 한국말로 그냥 바꾸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괜히 영어로 돼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내용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네, 첫 번째 보면은 diversify your investment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투자를 분산시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흔한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냥 우리가 왜 투자할 때 너무 한쪽에다가 다 모아놓으면 계란을 하나 깨지면 다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넣으라는 얘기인데, 뭐 적어도 저희가 부동산만 갖고 있다 보면은 돈이 잘 안 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리퀴데이션 한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팔리지 않으면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그러니까 내가 급하게 뭔가 필요할 때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 또 은행에만 있으면 비상금으로 쓸 수는 있지만 너무 돈을 쉽게 뺏어 쓰다 보니까 돈이 꾸준하게 안 모여지는 거예요. 또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고, 또 주식은 정말 좋으면은 마켓이 너무 좋으면 막 올라와서 너무 좋겠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은퇴를 한다라고 생각하기에 너무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너무 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남는 여윳돈으로 해야지 이걸 가지고 내가 은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위험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잘하시고 또 젊으시면은 괜찮은데 막 나이가 세븐티 되신 분들도 굉장히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꼭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유의하시면 좋겠고 지금처럼 저희가 리타이먼 어카운트를 얘기하고 있을 때 리타이먼 어카운트가 없으면 이거는 따박따박 받아 쓰기가 너무 어렵겠죠. 예. 소셜연금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소셜연금이. 그래서 그거 이외에도 저희가 개런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무너지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메꿔줄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주식을 한다든지 부동산을 한다든지 뭐 은행을 갖는다든지 채권을 산다든지 금을 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융시장, 지금 마켓에서의 변동성과 방향성이 다른 방식으로 가야 돼요. 주식이 올라가면 금값은 떨어지고요. 금값이 올라가면 주식은 또 떨어지고 약간 반대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반반씩 해놔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채권은 고정이자지만 좀 낮은 이자를 주긴 하지만 안정적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내가 꼭 이멀전시로 갖고 있어야 되는 돈은 좀 안정적인 어카운트에 돈을 넣어놓는다든지, 그쵸?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돈이 다 막 한쪽에 몰려있고 변동성에 가 있으면은 원하는 시기에 돈을 꺼내 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텍스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그래서 내 어카운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이것도 말이 너무 세련돼 보이는데 다른 것보다도 그냥 나의 어떤 위험을 진단해 보는 거예요. 어세스먼트. 네. 그래서 현재 상황부터 한번 진단해 보는 거죠. 내가 돈이 적절히 잘 들어와서 정말 필요한 돈이 다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거를 내가 다 써버리는 거 아닌지, 혹은 더 부족해서 더 쓰는 건 아닌 건지. 이런 부분들이 버젯이 안 되다 보면 아무것도 저축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요. 나의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부채는 얼마나 있는지, 이 부채로 인해서 내가 돈을 모을 수 없는 상황은 아닌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외에 또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막 헬스 인슈런스 꼭 들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비싼 것 같은데 미국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뭐, 911이 갔다든지, 뭐, 그러니까 앰뷸런스나 혹은 뭐 내가 정말 이멀전시룸에 잘못 들어가기만 하면은 몇만 불씩 그 비리 막 날아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헬스 인슈런스도 꼭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외에 또 우리가 정말 먹고 자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행도 좀 가야 되는 거고, 또 뭔가 여가 생활도 즐기고 해야 되는데 너무 노후를 빡빡하게 살다 보면은 노후가 너무 이게 행복하지가 않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내가 좀 떼어놔야 되겠죠. 뭐 골프라도 한번 친다든지 아니면 한국에도 한번 갔다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보면은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취미생활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그림도 배우시고, 뭐 무용도 배우시고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그런 걸 하나도 못한 상태에서 너무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다 보면은 예, 은퇴 생활이 굉장히 무미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otect your risk. 본인의 어떤 이 위험 요소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가.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은퇴 생활을 하다가 너무 오래 살아서 돈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네.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이 90이라고 하셨는데 100세가 넘었었거든요. 사셔갖고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연금이 필요한 거고, 그죠? 여러 가지 따박따박 평생 받았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도 있어요. 뭐 내가 살다가 누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집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뭔가 내가 겪고 싶지 않지만 겪어지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비한 어떤 프로텍션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물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물가가 너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려가면 다행인데, 너무 이게 내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올라가게 되면 내 돈이 계속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지금은 조금 젊으니까 좀 어떻게든 벌어서 메꿀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돈이 부족하면 정말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CD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떤 분은 제가 제 손님 중에 한 100만 불 정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만 불을 CD에다가 집어넣어요. 그 지금은 CD 렛이 떨어졌지만 그래서 뭐 5%를 준다. 그러면 이제 5만 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12달러 나누어서 생활비에 보태 쓰시더라고요. 적은 돈이 아니지만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투자를 또 하고 계시고,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분한테는. 예. 그래서, 내가 뭔가 물가를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을 개런티 인컴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건 아닌지, 그쵸? 그 다음에 주식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내 돈이 너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내용이 아니라 이 지금 이 방에 계시는 분들 6분, 저까지 포함해서 7명한테 다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세련된 내용이 아니라 그냥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지금 무슨 도표 같은 게 혹시 보이시나요? 아니, 뭘. 아니요. 아직 어 네. 지금 뭐 이렇게 어, 다이어그램 같은 거 보이세요? 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손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퍼스널 파이낸셜 체크업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넘버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만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빨간 색깔 보이시면은 들어오는 인컴들을 쭉 다 정리를 해봐요. 그래서 부부가 다 함께. 예, 부부 합산으로. 그래서 내가 월크를 통해서 버시는 분들도 있고, 벌써 소셜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쵸? 아니면 401k에서 받고 계시는 분, 뭐 IRA에서 받으시는 분, 펜션, 렌털 인컴, 인슈어런스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어떤 인컴 소스가 있는 거죠. 근데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직 은퇴한 게 아니니까 소셜도 없을 거고 1099 아니면 워크를 통해서 버시는 분들이 좀 많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토털 인컴을 딱 뽑아보니까 여기는 4,500이라고 나와 있는데 4,500 정도를 제가 법니다. 이렇게 하고 파란 색깔로 넘어가면 이제 expense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에 관련된 거, 몰기지 나가는 거, 혹은 렌트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뭐 홈 인슈런스 갖고 있는 분들은 홈 인슈런스 피, 그 다음에 집 텍스 나가는 거, 뭐 유틸리티 메인테넌스 이런 식으로 집,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음식은 뭐 밖에 나가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로서리 내가 실제 장 보는 거, 그 다음에 나가서 먹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프로텍션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인슈런스를 통해서 나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총. 온 가족을 다 더하고 이거는 먼슬리로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IRA나 세이빙도 사실은 내가 저축은 하는 거지만 이게 나가기 때문에 저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만큼 나가는지, 그 다음에 퍼스널리 내가 필요한 뭐 옷을 얼마나 사 입는지 모르지만 한 달에 얼마 정도 쓰는지,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페이하고 있는 거, 뭐 폰빌, 인터넷 비용, 트래블로 나가는 거 1년으로 정산해서 12달러 나눴을 때는 한 50불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더해보니까 5,790이래요. 여기는 지금 뭐가 좀 계산값이 잘못된 것 같은데 5,790이면은 사실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죠? 예. 1,290이 마이너스인 거네요, 거의.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분한테 세이브를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없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은
매니지먼트 하는 것부터 가르쳐 드려요. 이 돈을 어떻게 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많이 나가고 있는지부터 먼저 잡아보고, 일단은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크레딧 카드 빚이 많다. 그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내가 뭐 뎁 컨솔리데이션 할 건지, 그죠? 아니면은 뭐 세르먼을 할 건지, 이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분이 빨리 빚을 좀 갚을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예. 근데 빚만 갚는다고 세이빙을 아예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같이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뭐 학자금 융자를 너무 많이 내고 있다든지, 이 인슈런스 레이트가 너무 높다든지, 뭐 크레딧 카드가 높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니지하는 것부터 먼저 가르쳐 드려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만나서 정말 얼만큼 바뀌지 않는지도 한번 봐드리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또 한번 만나서 정말 이분이 잘 하고 있는지도 한번 봐드리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제가 관리해드리는 제 손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내가 어디에다 돈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스퀴즈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예, 미국의 어떤 이런 경제학자가 만든 통계를 보면은 한 집안에 스퀴즈 정도를 하잖아요. 그럼 한 300불 정도의 돈이 나온다는 통계가 있대요. 마이너스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그럼 난 300불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IRA에 넣을 수 있을까? 뭐 아니면 뭐 조그만 프로텍션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저희가 점검을 먼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캐큘레이트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냥 비교한 건데요. 만약에 내가 뱅크에 넣고 있다면 이 정도 돈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현재 지금 뱅크에다가 넣고 있다. 그러면은 같은 돈을 넣었을 때 얼마 정도 자라나는지를 다 비교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1에서 3% 고정이자 받을 때, 뭐 채권 같은 데 넣었을 때고요. 4에서 5%, 그죠? 그 다음에 6에서 7%, 이건 주식 이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넣었을 때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에다가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집어넣으면은요, 나중에 다 그걸 계산해서 보여줘요. 한눈에. 그럼 내가 20년 후에는 얼마 정도 돈이 돼 있겠구나라는 걸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라나 있는 돈으로 그때 가서 얼마 정도 뺐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또 역으로 계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요걸 다 계산해 드려요. 하나하나.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좀 너무 놀라실 수도 있는데, 현재 내가, 한 달에 5천 불 정도가 필요하다가 만약에 상상을 했잖아요. 5천 불을 써보고, 현재 나이가 50이라고 해서 50 써보고, 내가 시작하는 그 은퇴 시작을 70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100세까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3%로 봤을 때 이 사람이 필요한 돈이 얼마냐면요. 3밀리언이 넘어요. 어, 이렇게 보면은 아, 오마에 가시죠.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아?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물가를 빼잖아요. 빼면은 이제 2밀리언이 조금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계산 안 한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틀린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치. 근데 이렇게 보면 너무 내가 부담스러운데 이걸 다시 바꿔서 그럼 나 한 달에 5천 불 만드는 것부터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면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까 얘기했던 소셜 연금이 있을지, IRA가 있을지, 뭐 부동산 렌털 인컴이 있을지 이거를 하나하나 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은퇴 준비를 가깝게 할 수가 있어요. 예. 현재 내가 돈이 없어도 못한다. 관계없어요. 그럼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을 다시 계산해서 그때부터는 얼만큼을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지를 다시 또 역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아예 뭐 못하겠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내가 이걸 준비를 해야지 은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준비 안 하고 은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계산해 보는 거 필요한데요.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두려워서 이거를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럴 것 보고 같아. 나니까 너무 절망에 빠질까 봐. 이거 내가 못하는데 당연히 못하는 거 이거 해서 뭐하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예 포기하면 아무것도 진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쉐어를 해드리면 어, 혹시 지금 뭐 PFC라는 거 보이나요? 여기 파란 색깔. 네. 보이세요? 이 폼이 저희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폼이에요. 그래서 보면 제목이 Personal Financial Checkup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나의 지금 현재 커런트 시츄에이션을 보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저희가 건강검진하러 가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이런 PFC를요, 저희가
평생에 한 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지 응, 않아요. 저희가 뭔가 집에 이벤트가 생기잖아요. 좋은 이벤트일 수도 있고, 나쁜 사건일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결혼을 시킨다. 그럼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또 만약에 같이 돈을 벌고 있었던 한 사람이 몸이 아파서 돈을 못 번다. 갑자기. 그러면 또 다시 또 이걸 PFC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집안의 어떤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었는데 더 잘 돼가지고 또 돈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이걸 또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데를 또 다시 재점검해서 다시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인컴과 익스펜스를 다 여기다 저희가 쓰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들어오는 전체 토럴 먼슬리 돈이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내가 나가는 거, 그쵸? 그래서 내가 플러스를 사는지 마이너스를 사는지 이분을 사는지 대충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현재 에셋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보면은 estimated home value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40만 불짜리 집을 샀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40만 불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몰기지를 얼만큼 갚았는지. 그럼 이제 액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낸 것만 쓰는 거예요. 나 10만 불 정도밖에 안 갚았어요. 그러면 나의 밸류는 10만 불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셋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뭐지 주연님을 통해서 이거는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한번 각자 써보시기를 바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거 저한테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각자 진단해 보시길 바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주식 만약에 내가 뭐 뮤추얼 펀드나 반드나 스탁이나 이런 거 갖고 있다. 그러면 얼마 정도가 돼 있는지 현재 체킹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고 뭐 세이빙스 어카운트 혹은 리타이먼트 어카운트라는 거는 IRA나 401k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라스 IRA 같은 거. 그다음에 라이프 인슈런스를 갖고 있다면 거기에 쌓여 있는 캐시 밸류는 얼마나 쌓여 있는가. others 또 캐시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땅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어떤 종류의 인컴은 에셋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패밀리 골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랑 같이 셋업을 하는 건데 이 부분까지는 혼자 하기가 좀 힘드실 거고 그 다음에 라이어빌리티는 이제 내가 갚아야 되는 부분들 있죠. 앞으로 내가 40만 불 집에서 10만 불 갚았으면 30만 불이 남은 거잖아요. 그 30만 불 여기다 써두시고 그다음에 택스로 나가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죠? 그거 써주시고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 빚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다음에 자동차 론, 스튜던트 론, 퍼스널 론 아덜론, 뭐 비즈니스 론 이런 것처럼 내가 빚을 갖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다 적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전체적인 걸 다 적어봐야 돼요, 사실 저희가.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라이어빌리티는 자꾸 줄어들어야 되고 에셋이 자꾸 늘어나면서 이 에셋을 통해서 우리가 은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벌어서 쓰고 계속 그렇게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보면은 저희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어카운트가 뭐 텍스를 바로바로 내는 어카운트인지 그거는 이제 물어보셔야 되겠지만 저희한테 좀 미룰 수 있는 어카운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적어보시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오늘이 사실은 마지막 시간이지만 내가 이거 혼자 하기가 좀 벅차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이 방에 계시는 분들은 내가 한번 이걸 직접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줌으로 만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따로 진짜 얼굴을 보고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연락을 주시면 돼요. 주연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희가 PFC 하는 폼이에요. 예. 그래서 요걸 통해서 골사업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골사업을 하면서 이제 플랜을 어떻게 짜는지를 나중에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했다고 해서 플랜을 바로 짜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내 거를 들여다볼 줄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제가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지금 마무리하기 전에 질문 있으면 한번 네, 받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른 분들은 없으실까요? 되게 쪼그라들었어. 아니, 갑자기 막 어, 은퇴 못할 것 같아요. 그냥 100세까지 일해야 돼. 100세까지 일해요. 아, 진짜. 아니, 근데 제가, 근데, 네. 네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아니, 저 진짜 50에 은퇴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서 은퇴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 준비 하나도 없이 그냥 말로 50에 은퇴하고 선교 가야지 막 이랬었는데 이게 막막해진 것 같아요. 들으니까. 네.
희망을 준비해야 될 드려야 것 되는데 같아요. 어떡하죠? 근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이거 한번 해보고, 네. 음. 와. 제가 폼은 그러면은 제가 각자를 제가 다 이메일 주소를 모르니까요. 네, 네. 제가 주연님께 드리면 주연님께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네네. 그래도 제가 다 이렇게 쫙 펼쳐주시면 나눠드릴게요.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저부터 해야 4주 될 것 같아요. 4주 동안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예, 또 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